고집도 세시고 네. 호불호도 있으시고 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간식 먹고 무서워서 서로 입에 오르기가. 요거 봐라 공부를 빨리 끝내네. 자 지금 다른 공부해 하고 던져줘. 그럼 내가 숙제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천재교과서 엄마마음 연구소를 통해 초등학부모님과 만나고 있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배주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네. 큰애를 키웠다고 둘째를 키우기 편한 건 아니죠. 완전 성향이 달라서. 공부는요, 이제는 뭐 아이에 따라 다 다르죠. 아이들의 차이도 있지만 엄마가 큰애를 키울 때는 초보 엄마였고, 네. 그렇죠? 두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이미 엄마가 한번 해봤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절할 수가 있어.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육아에서 교육이 쉬운 거고 이게 거꾸로 가면 힘든 거고 작은 아이가 잘 맞으면 잘 넘어갈 텐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큰아이 때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네. 이제 큰아이 때는 싫다 그래도 제가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네. 이제 둘째는 네. 아이 시켜보고 네. 아이가 하는 거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과감하게 접게 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원칙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만들어야 할 핵심 공부 습관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간 계획표.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된다? 주 단위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간 계획표 만드셔야 돼요. 만일에 월요일 날 2교시가 수학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주간 계획표를 만들 때 월요일 날 2교시 수학을 배운 걸 리뷰하는 시간을 10분에서 20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습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날 주요 과목이 들은 건 한번 봐보는 거야. 후루룩.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아. 두 번째는 뭐냐면 방학을 하고 2학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엄마들은 계속 고민하는 게 방학 특강을 보낼까 고민하시잖아요. 네. 학원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방학 특강 가라고. 네. 자, 보내고 싶으세요? 보내서 아이가 좀 네. 2학기 때 좀 자신 있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특강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부작용이 올까 봐 걱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원은 방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에 배울 거를 한 달에 줄여서 가르치기도 해요. 네. 자, 그거는 깊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큰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규 과정을 계속하면서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오히려 다지기가 들어가고 그 시간에 다른 자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학 특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학교 갔다 와서 뭐부터 해라? 숙제부터 해라. 학교 갔다 숙제부터 해. 이런데 애들 하나요? 네. 일단은 한번 누워있다가 네. 핸드폰 한번 봤다가 네. TV도 한번 틀었다가 간식도 먹었다가 네. 친구랑 카톡도 했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숙제잖아요. 네. 팁이 있어요. 숙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프리로 주면 숙제를 먼저 해요. 숙제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요거 봐라. 공부를 빨리 끝내네. 자, 지금 다른 공부해 하고 던져줘. 그럼 애가 숙제를 먼저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착한 애들은 앉아있는데 공부는 안 돼. 가슴 터지죠. 경험 있어요. 경험 있죠. 네. 네. 네가 지금 공부를 빨리 끝내고 제대로 끝내고 자 빨리 제대로 끝내면 그 다음은 너의 자유 시간이라고 신뢰를 주셔야 돼요. 자, 자유 시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와서 3시부터 학원 갔다 와서 대부분 8시부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8시에서 1시간 동안 숙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잘 때까지 프리로 해도 돼요. 잘 때까지. 근데 네 번째 강력하게 엄마들이 원하는 거 일기 쓰기. 너무 좋은데. 엄마는 쓰세요? 아니요. 육아일기. 육아일기. 육아일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사임당이 되겠다는 의지로. 네. 일기가 뭐죠? 그날의 하루를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거죠. 엄마가 단순하게 애한테 일기를 써라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쓸 게 없어. 똑같아. 엄마, 나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간식 먹고 샤워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네. 어디를 놀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알려주셔야 돼. 그래, 그러면 일기가 아니라
네가 그날 하루 했던 걸 기록해보자. 자, 팁 들어갈게요. 어떤 활동을 하면 4가지 원칙에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동기. 왜 이 일을 했는지.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네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동기, 배운 점, 느낀 점, 영향. 이 4가지 양식에 맞춰서 4줄씩만 쓰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독서, 그 다음에 체험활동, 하루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양하게 만드세요. 월요일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낸 얘기 써보자. 화요일은 나는 특히 만화를 좋아하고 특히 어떤 만화? 과학 만화를 좋아해. 나는 패션 만화를 좋아해. 그거 읽고 감상문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될게 구체적으로 아이랑 의논하고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작은 애는 어떻게 공부 습관이 좀 들었나요? 작은 애는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목적을 가지고 좀 자기 주도 학습을 네.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제 많이 터치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이제 4학년이면 이제 중학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학년도 아니고. 네, 네. 이제 내년이면 당장 이제 5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책상도 있죠. 네. 자기 공부방도 있죠. 네. 근데 아이가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거실에 테이블이 있나요? 네. 거실에 TV도 있어요? 네. 거실에서 큰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공부와 네. 자기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와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달라요. 지금 책상이 어떻게 돼 있죠? 작은 아이는 벽을 보고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공상이나 망상이나 상상을 좋아하는 애들 창문을 보면 공부는 안 돼요. 그런데 또 막 갇혀 있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벽을 보면 그것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기질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 공부를 막 하다가 나무를 한번 보고 피로를 푸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계속 창문만 보면서 딴짓만 하는 거지. 이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방에 전체를 쫙 책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막 흐뭇해. 나는 정말 교육열이 높은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공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중에서 판타지 소설, 로망스 소설, 여하튼 교과서보다 재미있는 책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책 정리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책은 거실로 빼시고요. 공부방에는 교과서, 문제집, 그다음에 학습지, 사전 이 정도로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특히 집중력이 없는 애들은 요즘 왜 도서실 같은 책상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가끔 쓰기도 해요. 근데 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책상 밑에 유리 까셨어요? 만일에 유리 밑에 많은 연예인 사진이 있으면 공부 못해요. 얘가 산만하게 만들어 뭔가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 올려주는 공부방 팁을 좀 드릴게요. 집중력 올려주는 공부방입니다. 1번. 책상은 창문에서 멀리 배치하자. 2번, 책상은 방문을 등지게 놓지 말자. 3번, 책상은 상판과 다리만 있는 것으로 사자. 4번, 책상 위 유리판은 없애야 한다. 5번째, 회전식 의자는 장난감이 될 수 있다. 6번, 몸의 크기에 맞는 책상과 의자로 교체한다. 7번, 조명은 특히 신경 쓰자. 8번, 때로는 책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 안 보는 책과 수업에 방해되는 책은 정리한다. 9번, 침대는 책상에서 먼 곳에 둔다. 특히 의자와 조명은 여러분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들은 공부를 잘한다면 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싼 의자, 왜 신체에 맞는 막 이런 의자, 그런 의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회전되고 막 드르륵 왔다 갔다 하고 공부 못해요. 특히 남자애들이 만약 이런 의자에 앉아있으면 아래층에서 연락 옵니다. 그래서 의자는 여러분들 그냥 좀 푹신하고 엉덩이 안 아프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아요. 저는 조명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눈이 너무 나빠요. 그거는 조명이 중요한데 특히 조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피해서 이불 속에서 몰래 보는 핸드폰 화면, 눈 다 나빠져요. 그 다음에 너무 센 불빛, 너무 흐린 불빛. 그래서 LED로요, 여러분들. 방 안에 있는 조명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조명도 바꿔주시고 특히 핸드폰은 만일에 얘가 잔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거실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아이들 약속하셔야 돼요. 알람 한다고 꼭 옆에다가 알람을 사주세요 그냥. 어. 알람을 따로 사주시면 되잖아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변명이 안 통해요. 그래서 거실에서 아빠 거, 엄마 거, 딸 1, 딸 2 충전한다. 이게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원칙에 맞게 이번 방학 때 아이랑 같이 책상을 먼저 공방 전체를 한 번 더 고쳐보세요. 이 아이의 의견을 따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규칙을 보여주고 아이랑 의논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 방을 사랑하겠죠. 4학년 아이랑 조금 속도가 안 맞죠. 네. 그리고 엄마 마음에 조금 안 들죠. 네. 그거 얼굴에다 표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애들은 빨리 되고 어떤 애들은 늦게 돼요.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장점을 부각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훨씬 잘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정리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하실 수 있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크티 엄마 마음 연구소가 묻고 따지고 고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